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형충해합반 오늘 19번째 시간. 오늘은 해묘미 삼합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해요. 자, 해묘미 하면은 자동으로 해묘미 목국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목국, 그러니까 해묘미라는 글자는 해수랑 지지의 묘목이랑 지지의 미토가 함께 연대하여 묘목이 이루고자 하는 세상을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도와준다. 이제 이런 측면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묘목은 자기 중심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하면 되는 건데, 해수 같은 경우는 그 해수는 기본적인 성향이 수인데, 수를 위해서 일한다기보다는 목을 위해서 일하는 수구나라고 보면 되는 거죠. 뭐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의사가 있고, 환자를 위해서 일하는 의사가 있고, 국가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의사가 있고, 뭐 배우자 남편 또는 자식을 위해서 일하는 남편이 있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수가 목을 위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근데 해수라는 애는 인목을 만나든 묘목을 만나든 합을 하죠. 해인합 하면은 육합이고, 해묘합 하면은 삼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인합은 정으로 목을 도운 거고, 해묘합은 비즈니스적으로 전략적으로 도운 거고, 그런 거죠. 노래 잘하는 친구가 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마케팅을 잘해. 그래서 노래 잘하는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 여기저기다 올렸더니 그 친구가 떴어.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국에 나오는 메이저 가수가 됐어. 그러면은 그 친구가 발전한 거죠. 인목이 묘목됐어. 그러면 야, 전에는 내가 정으로 너를 도왔는데 그냥 떡볶이 하나 얻어먹고 내가 영상 만들어줬는데 이제는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너 수익의 10% 나 다오. 뭐 내가 매니저를 맡을 테니 수익 내가 관리할래. 뭐 이런 형태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대체로 생지들이 관리하면 안 되고, 관리는 화개지가 관리를 해야 화개지가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골프 선수 박세리의 아버지가 자신의 인생을 딸을 위해 헌신하여 딸이 세계적인 골프 선수가 되게끔 생업도 마다하고 딸의 골프를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딸이 정말로 국제적인 골프 선수가 됐어.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내가 매니저까지 맡을 거야 라고 하기보다는 그 전문적인 프로 매니지먼트 회사와 연계를 해서 이제는 내가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글로벌하게 관리할 수 있는 회사를 맡아야 돼. 이게 일종의 해, 묘, 미, 삼합 또는 뭐 신, 자, 진, 삼합, 이노, 술, 삼합 이런 역할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사주에 만약에 해, 묘까지 있으면 해와 묘의 작용이 주로 이번 생에서 많이 벌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해 시작하여 중심에 오르는 과정까지가 주로 이번 삶에서 주로 벌어지는 형태다 정도인 거고, 만약에 해, 묘, 미, 삼합 중에 묘, 미가 있으면은 일단은 묘를 이루고 나면은 이후에 미가 와서 너를 안정, 지속, 유지시켜 줄 것이다. 매니지먼트 해줄 것이다. 이제 이런 형태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미토라는 게 식상이면 기술로, 뭐 재성이면은 금전 재물적으로, 인성이면은 어떤 교육이라든가 뭐 다양한 지식 정보를 통해서, 비겁이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삼합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해석하기가. 자, 세 가지의 에너지가 모여서 중심자의 기운을 중심으로 함께 이루어 간다. 그래서 삼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사주의 인생 스토리가 되게 커지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나의 우주가, 나의 세상이 그 해묘미든 신자진이든 인호술이든 그 삼합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는데, 그게 좋은지 나쁜지는 본인이 어떻게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다인 거예요.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위해서 온몸 바쳐서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구하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국가사회적으로는 훌륭한 일이었을지언정 그 개인의 행복에 있어서는 그렇죠. 개고생했더니 가서 곤장 맞고 직위파직당하고
가서 역모 혐의로 연루돼가지고 죽을 뻔하고 딸랑 12돼가지고 저하고 맞서 싸워야 되고 자기 가족들은 전국의 왜군들한테 지명수배돼가지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다니고 있고 그러다 결국 아들은 이순신 장군의 아들이라는 죄로 왜군들한테 잡혀서 죽고 뭐 이런 가족사의 비극 뭐 그러다 결국 마지막 전투에서 목숨을 잃고 자 이러한 역사적 상황들이 그게 과연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이거 매우 어려운 거죠. 그건 이제 국가사회적으로 볼 것이냐, 뭐 제3자의 입장에서 볼 것이냐, 당사자의 입장에서 볼 것이냐, 가족의 입장에서 볼 것이냐 등등등등. 퀴리 부인이 평생에 걸쳐서 방사능과 라듐을 연구를 해서 현대 과학의 물리학적 과학을 아주 급진전시켰다라고 한다면 그게 퀴리 부인한테 좋은 일일까라고 물어본다면 좋은 일일까? 그렇게 치면 그냥 한 중간 정도 되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한 40대 중반까지 캥거루 자녀로 이렇게 살다가 저 부모 돌아가시면은 그 유산으로 말년까지 이렇게 캥거루로 사는 게 뭐 어떻게 보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생각의 수준에 따라서 나는 이런 삶이 좋다고 생각하면 그게 좋은 거고 저런 삶이 좋다고 생각하면 저게 좋은 거고 대체로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시는 분들은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다 안 좋다 그러고 삶에 대한 만족도나 감사를 잘하시는 분들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다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주 상담을 할 적에도 그 당신 사주에 뭐 인호술 삼합이 벌어져서 이 대운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파란만장하게 벌어질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서술을 해줘요. 서사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저는 좋다, 나쁘다, 이 대운 아주 좋은 대운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합니다. 물론 그 상담자가 좋다, 나쁘다의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제시에 부응하여 어느 정도 긍정적이다, 유리하다, 좋다라는 표현을 제가 간접적으로 쓰기는 해요. 가령 제가 지금 금전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서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든데 언제쯤이나 제가 가게가 잘 되고 일이 잘 돼서 제가 진짜 허리가 부러져도 좋으니까 진짜 일이 많아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언제쯤이나 그러면 언제겠어요? 저 식상생재 잘 되고 만약에 재극인으로 먹고 사는 사주면 재극인 활발이 일어나고 뭐 인호술을 맞추게 되면 재성국이 펼쳐진다 그러면 인호술 잘 되고 그래서 포인트는 재성이나 식상에 맞춰질 때 에너지가 그쪽으로 한 곳으로 모일 때 이럴 때 이때 되게 바쁠 거고요. 아마 금전적인 문제도 해소가 될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서 이런 예가 있어요. 정치계통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 국회의원 보좌관이세요. 근데 그 국회의원 보좌관들도 가끔 이 나라의 정치가 요동치면은 엄청 바빴다가 또 뭐 그러잖아요. 그 언제였더라? 하여튼 2018년인가 19년인가 오셔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바빠요. 이렇게 힘들어요. 특히 그분은 이제 남북 관계의 어떤 정통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국회의원 보좌관 중에 하나여서 여기저기서 자기를 여러 의원실에서 자기를 찾아서 이것도 좀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북한에 이거 좀 알아봐달라 북한에 누구 좀 연결해달라 뭐 이런 형태로 여기저기서 날 찾아서 너무너무 힘들고 일이 너무 많고 사람들이 나한테 너무 많은 일을 시키고 있고 바쁘고 저 언제쯤이나 쉴 수 있을까요? 저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너무 일이 많아서 너무 힘듭니다. 언제나 쉴 수 있을까요? 지금 그분한테는 뭐가 좋다라고 규정을 지은 거죠? 쉬는 게 좋다라고.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2년에서 3년 후에 아마 좀 편하게 쉬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3년 후에 저한테 또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이번에 뭐라고 상담을 할까요? 제가요 요즘 일이 너무 없어서요. 요즘 수익이 없어요. 일이 너무 없어서. 제가 2, 3년 전까지만 해도 되게 바빴는데, 저를 안 찾아요. 제가 모시던 분이 뭐 어쩌고 좀 안 좋게 풀려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일이 없어져서, 원래 그 국회의원 보좌관이 파리 목숨이거든요. 그 모시고 있는 그 영감, 즉, 그 국회의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실직을 합니다.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작년부터 일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실직을 해서 지금 한 6개월 쉬었는데 너무 좀이 쑤셔서 못 있겠다. 나 언제쯤이나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올해쯤 저 좋아진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 지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죠. 아니 쉬는 게 좋으시다면서요. 좀 쉬어봤으면 좋겠다면서요. 그래서 이때쯤 쉴 거니까 그때쯤이면 좋으실겠다. 좋다 나쁘다에 대한 규정은 본인이 내리는 거예요. 본인이 내리는 거. 남이 내리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서 가게를 차릴 때는 그냥 허리가 부러져도 좋으니까 손님이 쏟아져 왔으면 좋겠다 이라고. 또 막상 장사가 잘 돼서 손님이 너무 많이 오면은 또 이제 올챙이 생각 못하죠. 좀 쉬었으면 좋겠다.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 우리 어머니도 나 돕느라 지금 병이 도지신 것 같다. 이런 형태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가하면 한가해서 좋은 거고, 바쁘면 바빠서 좋은 거고, 일이 잘 되면 잘 돼서 좋은 거고, 일이 안 되면 안 돼서 좋은 거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좋고 나쁘고는 사실 참 애매한 거예요. 엊그제 뉴스에 그 아저씨에 나오는 그 김세론 배우가 자살을 했다는 되게 안타까운 소식이 있죠. 지금 20대 중반에 되게 꽃다운 여성인데 뭐 외모, 뭐 커리어, 뭐 경력 이런 거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부러움을 사고 있죠. 2, 3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이 현재 그 약간 반퇴출된 상태지만 뭐 사실 근데 음주운전으로 물러났다가 다시 복귀한 연예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가지고 좀 더 기다리면 복귀가 가능할 텐데 근데 이제 그거를 되게 괴로워했던가 봐요. 물론 뭐 정확한 사인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김세론 양이 그 10살 때 그게 15년 전이죠. 그 영화가 나왔던 게 2010년경에 상영을 했는데 그때 아이옥스타로 대박이 나지 않았다면 그냥 평범한 10살 소녀로 그냥 평범하게 그냥 반에서 공부 중간 정도 하면서 그냥 적당히 뭐 연애도 하고 뭐 친구도 만나고 하는 어떤 평범한 일상을 사는 2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면 자살을 했을까? 물론 또 나름대로의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너무 일찍 성공한 것이 나중에 가서는 화가 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겠죠. 아마 그 고인의 부모님께서는 아유 얘를 연애를 시키지 말걸 아유 얘가 평범하게 자랐다면 이런 상실감을 느끼지 않았을 텐데 하는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느낀단 말이죠. 그 예전에 2PM인가 2AM인가 거기서 그 노래를 불렀던 그 되게 뛰어난 가수가 있는데 이름을 내가 까먹었네요. 그 남자 가수인데 자살을 한 가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친구도 사주를 보니까 편인도시군이 와서 슬럼프를 겪고 있는 중이었는데 자기가 팀의 리더인데 자기를 불러주지 않고 그 멤버들이 다 개점 휴업 상태에 쉬고 있으니까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그 자살을 했던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돼요. 이 청년이 만약에 가수나 연예인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집안에 빈둥빈둥 반쯤 노는 설사 뭐 대학 안 갔다고 치고 빈둥빈둥 노는 중간 정도 하는 백수 친구였으면은 굳이 자살을 했을까? 아니 그냥 누가 용돈 한 5만 원 주면 아싸 PC방 가자 뭐 이러면서 사는 것도 행복하지 않았을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제 오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봐야죠. 동일 사주자가 대한민국에 한 4, 50명 될 텐데 동일 사주자가 다 가수 아니잖아요. 그 동일 사주자 중에 그 친구만 가수였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친구의 자살 원인은 동일 사주자 중에 가장 잘된 사람이 가장 강한 반대, 음양의 법칙에 의한 반대급부를 맞을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 법칙은 사실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만한 게 생기면 그에 따른 반드시 이만한 게 있다라는 거고 이만한 게 있어야 음이 있어야 양이 있고 양이 있어야 음이 있다 같은 거예요. 근데 한쪽에 극단의 즐거움을 얻게 되면은 그에 상응하는 극단의 괴로움이 있을 수 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뭐 이런 거와 같은 거죠. 그냥 중간 정도 하면 뭐 굳이 산이 안 높든가 뭐 골이 안 낮든가 그러면 그냥 뭐 크게 뭐 그냥 큰 행운도 없고 뭐 큰 불행도 없고 그런데 큰 불행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일종의 그에게 주어진 시험이 아니었을까라는 저는 뭐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신해철 아저씨가 병원에서 무슨 수술 받다 돌아가신 거는 그분의 의사라고 보기가 좀 어렵죠. 아니 나 죽어야겠다 하면 수술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하고는 약간 좀 케이스가 좀 다른 측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큰 일을 이루고 나서 막 객사를 했다든가 횡사를 했다든가 뭔가를 이룰 만큼 이루고 나서 뭐 돌아가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아직 앞날이 창창한데 아직 한 10가지 할 게 있어 보이는데 한 개나 두 개를 하고 거기서 잘 첫 단추가 안 끼워진 것 같으니 에이 재세팅 인생 재세팅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친구 이름, 그 가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문빈? 창민? 그 작고 귀여운 여자 가수가 그 친구가 부른 가수를 불렀었어요. 아니야. 되게 키가 작고 노래 되게 잘하는 여자 가수가 그 친구가 작곡한 노래를 불렀는데, 근데 그 가사의 내용이 자기에 대한 얘기를 그대로 담고 있죠. 남들이 날 인정해주지 않고 설사 실패하더라도 그리고 참고 이겨내야 돼, 이런 내용의 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결국 나중에 그 친구 자살하고 나서 보니까 뭐야, 이거 자기 얘기였구나, 이겨내려고 열심히 힘을 썼는데 결국은 무너졌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들이 경우죠. 아무튼 인생의 좋고 나쁘고를 사주로 판단한다는 건 매우 주관적이다라는 거를 제가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 해묘미 삼합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누군가에겐 좋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나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해묘미 삼합에서는 해수가 묘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묘목을 지원하는 건 싫고 나는 그냥 해수가 그 상태로 있었으면 좋겠다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삼합에서 생지 포지션이 일지를 맡고 있는 경우에는 좀 불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가령 뭐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뭐 이렇게 뭐 최루탄에 맞아 죽은 무슨 열사, 뭐 박종철 군, 뭐 이한열 군, 뭐 이런 경우에는 일종의 뭐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내 한 몸 바쳤네, 뭐 이런 얘기들, 뭐 독립군 같은 뭐 도시락 폭탄 던지고 내 한 몸 바쳤네, 이런 경우는 나라를 위해서 나를 희생한 뭐 이런 형태도 되는데, 부모 입장이나 어떤 면에서는 자기 가족들 입장에서는 제발 희생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해수는 그냥 해수대로 살아, 자꾸 묘목한테 뭔가 해주려고 묘목을 잘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너는 해수 상태로 있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수도 있겠죠. 이럴 수도 있죠. 우리나라 민주화 안 돼도 좋으니까 나 내 아들 박종철 안 죽었으면 좋겠어. 그게 그 가족들한테는 간절한 소망일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느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삼합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삼합은 만약에 사주에 삼합이 완전히 갖춰져 있는 사주도 있고, 삼합 중에 2개의 글자만 갖추어진 사주도 있고, 그냥 1개의 글자만 있으면 그건 이제 삼합이 아니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사주에 2개의 글자만 있어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대운에서 마지막 빠진 한 글자가 들어와서 삼합이 완성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대운은 삼합대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마도 2개가 있다면 오래 살면은 한 번 정도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한 80년 정도 살면 한 번 정도 만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이제 사주에 삼합의 그 2개 이상의 결합이 없다라고 한다면 삼합이 이루어지기는 좀 쉽지 않죠. 간혹 이루어질 수는 있어요. 원국의 한 글자, 대운에서 한 글자, 세운에서 한 글자 해가지고 이렇게 삼합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은 있기는 한데, 근데 그 삼합은 좀 이렇게 완전체를 이루기가 다소 조금 쉽지는 않은 약간 그런 형태, 약간 불완전 삼합, 완전체 수명 1년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해묘미 삼합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와 묘목과 미토의 합입니다. 3계절의 합이죠. 우선 시작은 누가 궁짝짝하고 시동을 거냐면은 겨울의 기운인 해수가, 자, 겨울을 시작하는 기운이. 그 다음에 중심 인물은 누가 맞냐면 봄의 중심인 묘목이. 그 다음에 마무리와 조절의 역할, 지속 유지 조절의 역할은 그 여름의 끝자락인 미토가. 그래서 겨울, 봄, 여름의 기운이 셋이 합쳐가지고 원팀을 짜서 아주 궁합이 잘 맞게 밀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는 팀플레이를 잘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삼합도 보면은 유사 삼합 같은 게 있어요. 유사 삼합. 예를 들어서 해묘미 중에서 묘미는 했는데 해 대신 자가 온 경우, 그러면 자묘미죠. 자묘미.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해묘미인데 뭐 해인미 뭐 이런 식이라든가, 아니면 해묘미 해야 되는데 뭐 해묘술 뭐 해묘신 이런 식으로 한 글자가 좀 어긋나 있거나 약간 다른 대체품이 와 있는 형태는 삼합적인 요소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는 요소들이 일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자 해가지고 누구를 중심으로 누구와 누구가 발로 뛰는 역할, 누구가 중심이 되는 역할, 누구가 뒤에서 뭐 회계 관리라든가 지원 관리 등의 후속 지원 역할로 이렇게 팀을 딱 짰는데, 근데 만약에 거기 모인 사람들이
각 분야의 거장. 그러니까 발로 뛰는 역할이나 뒤에서 회계 관리해주는 역할을 안 하려 그래. 다 자기가 대장이 되려고 그래. 이런 경우가 왕지만 모여 있는 형태들이겠죠. 왕지만. 그러면 대장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 실질적인 실무적 일들이 잘 벌어지지 않는 형태들이 나타날 수 있죠. 이번에 반대로 생지들끼리 모여서 뭔가 삼합을 이루고자 했더니 누가 구심점이나 중심자의 역할이 하는 고만고만한 거죠. 여기서 대학이나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교수를 중심으로 그 교수를 돕는 그 밑에 이제 조교들, 연구생들, 조교들이나 연구생들이 교수를 중심으로 팀을 이뤄가지고 교수가 하는 연구라든가 강의를 적극적으로 돕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후방에는 이제 교학부 같은 이제 학교 서무과 같은 데서 이제 각종 인사 관리, 월급 관리, 무슨 관리, 뭐 행사 지원 관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중심자가 역할을 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팀 플레이를 잘하죠. 근데 이제 교수 밑에 교수를 충성적으로 돕는 뭐 조교나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그럼 한 교수 5명이 모여서 뭘 짰는데 저 서기는 누가 할래? 야, 이거 회의 기록은 누가 할 거니? 야, 이거 밥은 누가 차릴 거야? 야, 이거 방송국에다가 누가 갖다 줄 건데? 그럼 야, 내가 이 나이에 내가 갖다 주리?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그런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생지, 왕지, 화계지 3개가 모여서 조율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 음양적 관계를 좀 보도록 해요. 해수는 응축이고 목은 풀어지는 거고 화는 풀어짐의 절정이에요. 그래서 이 해묘미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압축했다가 쭉 뽑아내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해묘미의 역할은요, 해묘미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 바로 모계시대가 펼쳐지는 게 아니라요, 일단 한번 압축을 했다가 쭉 뽑아내는 형태들입니다. 가게를 차렸다. 그러면 가게가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아니고요, 가게가 잘 안 되다가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대박 상품이 쫙 뻗어나가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 수기운은 일단 감추고 가리고 누르고 압축하고 저장하고 봉인하고 하는 형태들이죠. 만약에 해묘미 목국을 가진 사람이 해년에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본다면은 해년에 일단은 회사를 차렸는데 그 회사가 무슨 정보 제공하는 회사야. 무슨 빅데이터 같은 거 모아가지고 부동산 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야.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세상 모든 부동산 정보를 막 다 주워 담아서 데이터베이스 활동을 해야 돼. 근데 이게 한 2, 3년은 정보를 모아야지 뭔가 상품성 있는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 그 해자축의 과정에서 그 일단은 매출은 없고 허리띠는 졸라매고 회사 인건비는 나가는데 계속해서 데이터를 불러 모으는 거죠. 지금 전 세계 AI 열풍이 불고 있는데 이 AI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을 한 다음에 이 컴퓨터를 학습을 시켜야지 얘가 이제 썩 괜찮은 성능을 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인건비가 싼 나라인 이제 아프리카, 인도 이런 곳에 영어를 좀 쓰는 나라들, 그래서 저 아프리카에는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이런 나라가 영어를 좀 쓴다 그래요. 그래서 인건비가 저렴한데 영어를 쓰는 나라들에서 대량의 인력들을 모아다가 이 데이터 센터에서 계속해서 이게 이 컴퓨터 학습하는 일을 몇 년간 주구장창 해야 된답니다. 주구장창. 다양한 상황들을 계속 학습을 시켜서 그래서 얘를 똑똑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해묘미는 해수를 통해서 수기운으로 압축, 그다음에 묘를 통해서 이제 시작, 그 다음에 이제 화의 기운을 통해서 안전하게 계속 목의 기운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리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다른 삼합에도 연결할 수 있겠죠. 가령 여름으로 시작하는 기운이죠. 사유축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사유축. 사화는 일단 확산, 보여줌, 드러냄 한 다음에 거기서 정제된, 압축된 무언가의 결과물을 뽑아내. 그러면 일단 사화는 뭐야? 이것저것 다 찔러보고 다 터트려보고 이 말 저 말 다 퍼트려보고 요런저런 시도 다 해보고 요렇게 저렇게 일종의 뭐 과장, 뻥, 광고, 허풍, 허세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본다. 이런 식으로 뭔가 화로 쫙 펼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그 10가지 한다 중에서 이제 하나 성공하는 거야. 무슨 느낌이죠?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무슨 사업하기 전에 화성 갈 거야. 로켓 다시 귀환할 거야. 뭐 할 거야. 이 앞으로 사이버 트럭 만들면 세상이 뒤집어질 거야. 이렇게 했는데 사이버 트럭은 예정보다 한 3년 늦게 나왔고 화성은 아직 못 갔고 저기 우주 로켓 다시 거꾸로 귀환하는 거는 성공했죠. 근데 그 사이 로켓가 한 10몇 대 터졌죠. 공중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확산, 전파, 소문, 드러내고 알리고를 뻥 한 다음에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결정 몇 가지를 딱 잡아가지고 지속시키는 게 이런 것들이 사유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유축의 정반대가 해묘미라고 보면 되죠. 사유축은 확 드러낸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잡아내는 거라면은 마치 나라에서 뭐 대규모 사업을 벌일 것처럼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막 전 국민들이 다 인터넷 전문가가 될 것처럼 막 홍보 사업을 했는데 결국 되기는 됐는데 이제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가 이제 훌륭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가 사유축이라고 한다면 해묘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누르고 압축하고 조용하고 그것 상품 나오기 전까지는 입 다물고 조용히 그렇죠? 빅데이터도 그런 2, 3년간의 어떤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때까지는 우리 이런 거 합니다. 이렇게 크게 광고 안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상품성이 있어지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우리가 훈련시킨 거를 하십시오. 이제 이런 식이었죠. 우리나라에 한 10 몇 년 전에, 20 몇 년 전에 SK텔레콤에서 빅스빅인가 뭔가 해가지고 스피커에다가 인공지능을 달아서 막 대화가 좀 가능하게끔 하는 걸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우스갯소리가 많았죠. 저 인공지능이 아니라 분명 SK텔레콤 콜센터에서 거기 여자들이 콜센터 요원들이 다 답변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재밌는 얘기들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자, 해묘미는 그런 역할입니다. 자, 해묘미 삼합의 궁성과 십성의 순서를 살펴본다. 자, 궁성은 위치를 말하는 거고요. 십성은 이게 이제 뭐 무슨 성이냐를 보는 겁니다. 뭐 재성이냐, 관성이냐, 인성이냐. 삼합에서 일간의 역할과 사회의 역할을 살핀다라는 거는 지지에서 세 글자가 삼합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월지가 포함됐을 수도 있고 일지가 포함됐을 수도 있고 간혹 월지가 빠졌을 수도 있고 일지가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해석을 다양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가끔 이 사주를 되게 엄격하게 좁은 범위로 풀려고 하는 선생님들이나 학파에서는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걸 많이 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소극적 삼합을 보는 학파에서는 월지가 빠진 삼합은 무용지물이다 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월지가 빠지면 빠진 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월지가 빠졌는데 나머지가 삼합을 이루었으면 보통 월지는 나와 가까운 주류사회를 말하는 건데 주류사회를 제외한 나머지의 모든 사람들이 국제적인, 개인적인, 나를 포함한 사람들이 삼합으로 하나 똘똘 뭉쳤다. 뭐 이런 형태라고 봐야 돼. 그래서 월지를 왕따시켰다. 뭐 이런 형태로 봐야 되는 거죠. 반대로 일지가 빠져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전세 사회와 내 뒤에 있는 사람들과 먼 곳에 있는 어떤 존재들이 삼합을 이루었는데 나는 거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직접적으로는 관여하지 않지만 그 삼합의 결과물에 의해서 생을 받거나 극을 받거나 하는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가령 임오일주가 있어서 임오일주가 근데 월지, 일지를 빼놓고 나머지 글자가 신자진 삼합을 만든 거야. 신자진. 그러면 세상이 사람들이 나 빼고 연대하여 내 재성을 노리고 있다. 뭐 이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든 재성적 환경을 이용하려고 한다도 되는 거겠죠. 그러면 사용료 받고 내 재성 같이 이용하자. 이 궁겁증제가 되는 거지. 이모일주가 일지 빼고 신자진 삼합 만들어 버렸으면 완전히 지지의 비겁국을 만들어 버린 건데 그 비겁들이 지금 유일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내가 꿰차고 있는데 일지의 재성이란 말이죠. 일종의 마을 공동 우물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와 같고 마을의 유일한 수익 사업을 내가 하고 있는 거와 같고 뭐 그런 거죠. 어떤 시골의 중소 마을 작은 인구 한 5천 명 되는 마을에 있는데 그 마을에는 양조장 술 만드는 양조 공장이 하나 있어. 근데 유일하게 그게 나라에 세금 내는 회사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다 그 양조 공장에서 일을 해. 그러면 그 양조 공장의 사장이 누구야 지금? 그 사람이 이모일주의 신자진수국 가진 사람이야. 주변 사람 다 먹여 살리고 있는 거야. 내 재성 하나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그거 만약에 좌우충 세게 쳐가지고 만약에 오화 깨져봐. 다 굶어요. 다 굶어. 그 다음에 같이 합심해가지고 오화를 잘 끌어살피면은 마을이 같이 발전을 하고 이런 내용들도 있죠. 예전에 미국의 디지털 노마드라고 해가지고 그 디지털 노마드와 관련된 책을 쓰신 분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그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다큐멘터리가 외국 방송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의 주제가 미국의 어떤 소도시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 소도시에 공장이 하나 있는데 그게 그 소도시의 유일한 산업시설이에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그 공장에서 취업을 함으로써 그 마을이 먹고 살고 있었는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 회사가 문을 닫고 망했어. 그래서 공장에 있던 사람들이 전원 실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소득원이 없어진 거야. 그러자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뭐 트레일러족이 되기도 하고 다른 마을로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강제로 디지털 노마드족이 되는 그래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해요. 이 디지털 노마드는 긍정적으로 보면은 되게 멋있는 말이고 부정적으로 보면은 불쌍한 말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면은 노트북 하나 들고 뭐 펜션이나 제주도에서 뭐 지식 정보의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해가지고 자기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는 사람,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출퇴근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면서 일하는 사람, 뭐 이런 걸 긍정적인 디지털 노마드인 거고 부정적인 디지털 노마드는 머물 곳이 없어 비정규직으로 떠돌아다니고 있는 약간 뭐 그런 형태들, 그다음에 생계가 불안한, 수익이 불안전한 뭐 이런 형태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겠죠. 자, 그러니까 월지가 낄 수도 있고 뭐 월지가 안 낄 수도 있는데 그 나름대로의 다 해석이 된다는 거를 좀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샘플들을 좀 보면서 자, 일간이 정해지면 이제 구체적으로 십성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갑오일주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게 해월의 갑오일주인데 사주를 보니까 해, 묘, 미라고 하는 세 개의 인자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일지가 빠졌죠. 그럼 이게 일지 빠진 삼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삼합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삼합은 삼합인데 일지가 빠진 거야. 그럼 이게 긍정적인 역할일까? 부정적인 역할일까? 아니면 뭐 긍정도 부정도 아닌 걸까? 이거를 좀 계산을 해봐야죠. 자, 보자고요. 해, 묘, 미, 목국을 만들었으면 중심 기운은 목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기운이 목을 향하니까 목의 기운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주의 묘목이 사회궁에 있는가 개인궁에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이 개인궁에 있습니다. 개인궁을 시공간으로 보게 되면은 시간적으로는 인생 후반을 말하는 거고 공간적으로 보면은 개인적 영역이 되는 거죠. 근데 묘목의 십성을 보니까 비겁이야. 양인, 겁재입니다. 사람이죠, 사람. 뭔가 중심이 되는 잘난 사람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내 뒤에 중심이 되는 잘난 사람은 말년의 나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후배일 수도 있고 나를 이렇게 지지해주는 기반이 돼주는 사람들이나 세력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사회적 영역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나의 개인적 영역에서 나를 이렇게 떠받들어서 간목이 빳빳하게 서 있을 수 있게 해주는 단단한 지지 세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정말 자식입니까 뭡니까를 확정하면 안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 자식이 그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남편이 그 역할을 해. 그러면 남편이 이건 거야. 남편이 꼭 관성만 남편이 아니라 요 양인이 남편일 수도 있는 거야.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무인도에서 지금 홀로 쉐퍼트 한 마리를 기르면서 살고 있으면 지금 누구랑 의지해서 살고 있는 거야? 쉐퍼트. 근데 쉐퍼트가 그 산의 제왕이야, 제왕. 그러면 얘 누구야? 쉐퍼트지. 어떤 시골 마을에서 소 한 마리를 기르고 살고 있는데 그 소 덕분에 내가 농사도 짓고 소가 어디서 뭐 먹을 것도 물어오고 소 덕분에 우유도 먹고 내 삶의 기반이야. 그러면 이분 누구야? 이분 누구? 소지. 이분이 꼭 이거를 사람으로만 보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이걸 무속적으로 보면 내가 무인도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떤 선왕당 나무 같은 데다가 이렇게 대충 사람 얼굴 비슷하게 그려놓고 이 나무의 신이 나를 돌봐주고 계시다. 나무의 신이 돌봐주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 근데 그 섬에는 다 그 나무를 중심으로 새들이 거기서 알도 낳고 뭐 동물들이 거기서 뭐 뭘 하고 있어. 이게 나무지. 이게 나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 인생 후반에 뭔가 나를 지지해주는 이게 이제 도시에 사는 현대인이라고 본다면 그 다음에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남자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은 내 후배 중에 나를 지지해주는 자식과 가족과 내 후배 동료들이 있다.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잘난 친구라서 사회의 인성을 이렇게 끌어가지고 오니까 사회적 지원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지원과 돈거리도 들어온다. 그러면 이 사주가 아이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번에 내 후배 중에 되게 똑똑한 친구가 있어서 이번에 국가 IT 센터에서 무슨 지원 산업에 당첨돼서 뭐 사업비도 한 3억 지원을 받았고 그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도 참여를 할 수 있는 자격까지도 부여가 됐어. 자네가 그런 거야?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내 동생이 그럼 자네한테 무슨 효과가 있는데
그 친구가 국가 사업 따가지고 잘 되면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식상적인 일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했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목이 목생화를 하잖아. 목생화. 근데 오묘파면 파니까 깨지는 거니까 도와주지 않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형충회합이 아니라 일단 오행생극이 제일 중요한 거고 오행생극이 원활하게 벌어지느냐 조건 걸려 벌어지느냐 하는 거에 이제 부분 2차적으로 형충회합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당위적 측면에서는 목생화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이게 인목이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묘목이면 너 하는 거 봐서 하겠다는 거야. 네 하는 거 봐서. 합리적인 거야. 합리적인 거. 합리적인 거. 왜냐하면 얘도 대장이거든. 나도 화의 대장이고 얘도 목의 대장이야. 근데 얘 보고 야, 너 바빠? 지금 바쁘면 다야? 빨리 지금 너 그걸로 너 국가 지원도 받고 너 일도 잘 되고 사람도 많이 모았다며? 야, 내가 이번에 동네 시의원 선거 좀 나가려고 그러는데 야, 너 빨리 사람 불러 모아서 나 좀 도와. 내 선거 운동에 너도 참여해야지. 아우, 형님 하시는 꼴이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안 도울래.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인목이면. 보통 아유 형님이 이거 하시는데 제가 도와야죠. 지금 나라 일이 중요합니까? 이런 형태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묘파가 걸려 있으면 내 사주가 파라서 잘난 동생들이 형을 안 도와요. 이러지 말고 오묘파 걸려 있으면 이제 동생들한테 잘해야 되겠네요. 이제 괜히 걔네들한테서 갑질하면 안 되고 걔네들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고 제가 인간적으로 존중하면서 그들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또한 잘 해준다고 해도 묘목은 바빠요. 바빠. 이게 꼭 무슨 느낌이냐면은 이제 이게 학교에 비유를 하자면은 내가 지금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게 생겼어. 교수한테 물어보는 게 왕지한테 물어보는 거고 조교나 동료한테 물어보는 게 생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장단점이 있죠. 조교나 동료한테 물어보면 잘 가르쳐 주려고 한다. 근데 걔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인 거고. 그다음에 교수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교수는 잘 알겠지. 근데 교수는 어때요? 바쁘다. 그다음에 내가 감히 교수한테 이래라 저래라 가르쳐 달라고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리를 배운다고 했을 때 지금 막 명리를 시작하여 의욕이 넘치는데 아직 그 선생님도 모르는 게 많아. 보통 그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저 이거 몰라요, 저거 몰라요 하고 시시때때로 전화하면 밤새 가르쳐 줘. 근데 이제 그분이 좀 짬밥을 좀 먹었어. 이제 바빠. 이제 뭐 제자가 막 수백 수천이야.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 그러면 일단 전화가 안 돼. 그렇죠? 그러면 그분 형편에 따라 어쩔 땐 도와주는데 어떤 날은 아예 전화도 안 되고 한 6개월은 아예 쌩깔 수도 있고 한 1년은 아예 못 볼 수도 있고 또 어쩔 땐 서로 이렇게 잘 맞으면 또 도와줄 때도 있고 뭐 이런 형태로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간접 효과. 내 뒤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회의 인성과 재성을 끌고 들어온다? 그러면 이 사주는 사람이 재산이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 뒤에 뭐가 중심이 되는 사람들을 잘 데리고 나를 지지해주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목생화해 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무리하게 시덥잖은 일 도와달라고 자꾸 불러댔다가는 나중에 정작 중요한 일에 불러도 아무런. 제가 이거 왕지끼리 생하는 거 지난번에 한번 그 예를 들어드렸는데 제가 군대 있을 적에 군악대를 있었는데 잠깐 교회에 와서 휴가 때 이제 제가 이제 제대할 때쯤 돼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음악제를 열어가지고 내 군악대에 서울대 다니는 우리나라에서 바수훈 제일 잘 부는 친구가 있다. 네, 그 친구가 마침 휴가니까 우리 교회로 초대를 해서 음악제에 연주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1,000만 원짜리 들고 올 거다 악기를. 근데 그래서 첫 해는 됐어.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박수도 많이 받고 우리 목사님 좋아하시고 막 그래. 그 다음에 또 음악제가 열렸어. 그 친구한테 또 전화를 했어. 이제 그 친구 제대했어요.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자기가 있는 연주단으로 돌아갔어. 그래서 나 아무개 병장인데 너 제대했냐? 야 올해도 좀 도와달라. 그 친구가 이제 생지가 아니라 왕지가 된 거야. 그랬더니 제가 좀 바빠서 안 되겠습니다, 병장님. 뭐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거죠.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면 돼. 자, 천간이 갑을목 일주일 경우에는 십성을 좀 봐야 되는 거죠. 인성, 비겁, 재성을 통해서 해묘미 삼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사람 삼합국이 만들어집니다. 사람 삼합국. 일단은 인적 자산이 매우 많아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갑오일주의 해묘미 삼합은 인적 자산이 많아지면서 궁극적으로는 사실 분리할 게 별로 없죠. 내가 하고자 하는 오화의 화해 운동을 그들이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지원이 많아지는 일종의 해묘미 인성국이 만들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고, 해묘미 비겁국이 만들어지는데 나의 식상을 생해주는 형태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을목일주 같은 경우는 근데 포지션을 한번 보세요. 요 두 번째 샘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묘월의 을목일주 걸록기역이죠. 일지의 해수를 가지고 있죠. 사회의 인성을 자기가 끌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인성을 가지고 사회에 있는 비겁들을 생해주는 역할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지식 정보를 쌓아서 사회에 있는 인적 자산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는 만약에 직업이라든가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어떤 측면이 유리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를 타인들에게 나누는 일들. 그러면 사람이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내가 쓴 책을 볼 사람이 많아지다. 내가 작성하는 이메일 경제 웹진을 구독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내가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보는 사람이 많아진다. 내가 제공하는 정보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예를 들어서 증권계통에서 증권 찌라시 만드시는 분들, 연예계통에서 연예뉴스, 연예 찌라시 만드는 분들, 경마장에 가면은 입구에서 경마 정보집 하시는 분들, 입시 시험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입시 정보지, 답안 예상지, 뭐 이번에는 이런 문제가 유력하다. 그다음에 뭐 시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학교가 유리하다 하는 어떤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사주가 지식 정보를 줄 게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공양주보살이 됩니다. 공양주보살이 누구죠? 스님들 공부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이 돛 닦는 데 전념하실 수 있도록 저기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밥 해주고 저기 장작 떼고 청소하고 절에 오는 손님들 안내해주고 기왓장도 팔아야 되고 쌀도 팔아야 되고 거기서 뭐 이게 헌금함도 관리해야 되고, 아 절에 주수익이 기왓장 파는 거잖아요. 그쵸. 그치. 무슨 대웅전 하나 지어봐. 그러면 기왓장 몇천 개 몇만 개 들어가는데, 거기에 저기 다 이게 돈 보시한 사람들 이름 써서 대웅전 기왓장이 올리면 대대손손 부처님이 와서 보시고 일단 기왓장 다 들춰보실 거 아니야. 누구 이름? 알았어. 너한테 복을 내리겠다. 기복신앙이죠. 이것도 일종의. 아니, 뭐, 그것도 훌륭한 일이에요. 이거 이렇게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훌륭한 일이에요. 이제. 절도 먹고 살아야지. 아무튼, 공양주보살, 저기 부처님 오신 날 국수 끓여주시는 분, 그런 분들 다 누구야? 사람 키우시는 분들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식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지식 정보를 나눠서 사람을 키우고, 내가 지식 정보가 없으면 내가 밥 차려주고, 그 사람들이 힘든 일,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매진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지원자적 역할을 하는데, 이게 티 내고 하는 거야? 티 안 내고 하는 거야? 이게 수기운이면. 티 안 내고 해야 돼. 이게 티 내면 어떻게 돼? 못하게 돼. 뭡니까? 절에서 스님들한테 산채 비빔밥 차려준 다음에 쫓아다니면서 리액션 안 하는 스님들 계속 쫓아다니면서 맛있었지? 왜 맛있다고 얼굴 표정이 왜 그 모양이야? 이러면, 야, 자네는 공양주보살 하지 마시게. 뭐 이럴 거 아니야, 이제. 왜 밥을 남겨? 뭐 이러면 곤란하잖아, 이제. 자, 이게 사람 생해주는 역할. 사람 생해주는 나의 인성을 사회의 묘목한테도 생해주고 먼 곳에 있는 인목한테, 묘목한테는 비즈니스적으로, 인목한테는 정으로 그런 지식정보 전달해주는 사업이죠. 지식정보 전달해주는 개인 사업. 이 사업 자리가 국가사회 자리에 있으면 사회적 사업이고, 이 뒤에 있으면 개인 사업이 되죠. 그러면 절에 계신 스님들한테 식사 제공하는 사업을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입시생들을 위해서 기숙학원을 운영하시는 사업을 하신다든가, 뭐 그런 거 많잖아. 뭐 지원 사업, 뭐 군인들에게 점심 빵을 납품하는 일을 한다든가, 학교에 간식, 요구르트 이런 거 저렴하게 구입해서 조달하는 일을 한다든가. 그 대기업 같은 데 보면은 부속 회사들 많이 만들죠. 무슨 근무 지원 협력회사 뭐 해가지고 경비도 서주고, 가서 사무용품도 다 갈아주고, 차 운전도 해주고, 뭐 그런 것들, 뭐 돈 계산도 다 해주고, 그런 거 있죠. 삼성 같은 회사는 보니까 그 부대 사업이 되게 빵빵해요. 그래서 삼성과 전속 계약된 부대 업체들 중에는 결혼식
대행 업체들도 있어가지고 삼성 직원들은 삼성 사옥이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서 삼성 사옥에서 그 사람들 불러다가 되게 저렴한 비용으로 결혼식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삼성에서 비용을 대부분 많이 대줘. 그래서 삼성과 계약을 해서 사진 전문으로 찍고 꽃장식 전문으로 하고 무슨 뭐 비디오나 이벤트 뭐 축가 이런 것도 전속으로 해서 그 삼성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는 그것도 일종의 지원사업부, 뭐 지원사업팀 이런 형태들도 일종의 인성적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교육 사업도 될 수 있고 계몽 사업도 될 수 있고 뭔가 지원 사업도 될 수 있고 요즘 계몽이라는 용어가 좀 뜻이 이상해져서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뭐 교육 지원 사업이나 정보 지식 정보 유포 사업 제가 배운 게 없는데요. 그러면 타인이 잘 되게끔 지원 사업. 서울시와 연계해가지고 청소 대행해주는 업체도 일종의 서울시 지원업체 이런 형태. 예를 들어서 뭐 안산시 거기 파도 많이 치고 다리 많이 망가지니까 뭐 가로등 정비하는 업체, 뭐 도로시설 보수하는 업체 이거 다 지원업체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이런 지원 사업 형태들 보면은 며칠 전에도 상담하셨던 분은 그 치과 의료 장비들을 치과에다가 제공해 주는 사업을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의사가 아니라 의사들한테 저렴하게 치과와 관련된 임플란트 용품이라든가 치의 용품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죠. 이런 것도 일종의 지원 사업 뭐 그런 형태들이 산후기기 납품하는 거 이런 것도 일종의 오피스 지원 사업 이런 형태들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사주에서 조건은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지원이 아니라 내 지원, 내 인성, 내 지식, 내 콘텐츠, 내 노하우, 나만의 서비스 이런 것들을 좀 갖춰야 되는 형태가 필요하다. 자, 이런 식으로 십성을 대입해서 다양하게 그 오행의 성향, 이제 뭐 수냐, 화냐, 목이냐, 금이냐, 그다음에 십성적 성향, 뭐 재성이냐, 관성이냐, 인성이냐 등등을 보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샘플 사주를 좀 보도록 할까요? 가령 뭐 이런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죠. 개수일간인데, 자 개수일간이 지지해서 해묘미 목국을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해수 사람이 국가 자리에 수익 사업이 되는 국가 자리에 뭔가 목에 새로운 신선한 무언가를 기르고 키우고 생하는 가꾸고 놀리고 높이는 묘목을 생하는 사람들과 나의 편관이 해묘미를 만났어. 그럼 일단 중심자인 묘목은 국가사회 자리야. 그러면 뭔가 광역적인 영역에서 넓은 영역에서 먼 곳에서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곳에서 편제를 내세웠으니까 어떤 사업적 비즈니스적 수익적 사업을 추진하는 어떤 새로운 일을 나라에서 진행하는데 사회에 자격 가진 사람들이죠. 편인을 올린 사람들, 자격 지식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일에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고 나는 이 해묘미 목국의 조절자 역할인 관리 컨트롤하는 일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통하는 업종에 뭐가 있을까?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국가에서 IT 밸리를 만들려고 그 자격 뭐 대학원 나온 사람들이나 똑똑한 지식 정보를 가진 사람들을 대거 투입하여 신사업을 펼치는 곳에 사람들을 보내주고 관리하고 컨트롤하는 이 사업을 내가 참여를 하면 되겠구나. 또는 그러한 조직에 내가 어떤 사람들을 관리하는 책임자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내가 가진 이 편관은 해묘미 목국하고는 잘 맞는데 내 뒤에는 임자라고 하는 또 다른 잘난 사람들이 배치가 돼 있죠. 보통은 요 사주는 국가, 사회, 광역적인 곳에 사람들이 투입되고 그 사람들을 관리 컨트롤하는 일을 큰 조직에서 하거나 또는 자기 사무실에서 내 간판 내고 내 회사에서 운영. 근데 어쨌든 내가 책임자야. 비건 많은 사주에서 관성이 일치했으면 내가 완장을 찬 겁니다. 그 사람들을 다루고 관리하는 뭐 모델 에이전시 사장, 무슨 인력 개발업체 사장, 무슨 중장비 전문기사 제공업체 사장, 무슨 저기 뭐 간호사 협회의 무슨 지역장을 맡아가지고 병원에다가 그 전문 간호사 제공해주는 역할, 이거 다 사람 관리하는 역할이죠. 내 뒤에 되게 잘난 사람들, 그리고 음향이 다른 사람들이니까 내가 못하는 건 얘가 하고 얘가 못하는 건 내가 하고 하는 역할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는 내가 궁합이 좀 잘 맞지만
요 사람들하고는 궁합이 좀 맞았다 안 맞았다 하는 형태들이죠. 그러면 이 사주의 요 개미일주의 스트레스는 주로 어디서 많이 벌어질까? 스트레스 주로 어디서 많이 벌어질까?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들을까 안 들을까? 잘 안 들으니까 스트레스가. 근데 왜 잘 안 들을까? 이게 해수가 아니라 자수라서. 자수라. 이 자수면은 꼭 뭐예요? 내가 연예인 에이전시를 차리고 있는데 지금 초보 연예인이거나 아직 안 뜬 연예인들은 거기 가서 무슨 일을 주면 감사합니다 가겠지. 이분들은 누구야? 뭐 중견 배우나 인지도 있는 배우. 한 3억 주면 내가 갈게. 내가 바빠서 그날은 못 가. 뭐 이런 식이니까 가면 내가 제발 좀 해주세요. 제발 좀 해주세요. 제발 좀 해주세요. 예전에 제가 저 개미일주의 뒤에 임자시주 가지고 있는데 직업이 뭐냐면은 그분은 직업이 그 출판사의 편집기획자예요. 그 출판사의 편집기획자들은 그 좀 유명한 저자라든가 작가, 유명 작가들을 관리하면서 자, 이번에 무슨 당신 바둑 전문가니까 우리 바둑 책도 한번 냅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컨셉으로 우리 같이 협의해서 바둑 책을 냅시다. 그럼 이렇게 말 잘 듣고 이제 잘 따라와서 같이 바둑책 만드는 사람이 있고, 싫어, 나 안 낼 거야. 나 미안해, 바빠서 나 이번 달에 안 돼. 다음 달에 할래. 하면서 뭐 이렇게 계속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이게 뒤에 있는 잘난 사람들을 요 국가사회와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일을 해야 돼. 보통은 요 사람들이 가서 해미화합을 하지만 가끔씩은 요 사람들도 가서 수기운으로 보태가지고 가져야 되는데 나는 해묘미 목국을 만들어서 국가사회의 일에 사람들을 동원한다. 가끔 임자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동원해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사주인데 대체로 보면은 돈은 누가 많이 받아갈까? 이 친구가 많이 받아가죠? 내 뒤에 있는 잘난 사람들은 돈을 많이 줘야겠죠? 그렇죠? 많이 줘야겠죠. 다만 이런 사주를 보고 내 뒤에 겁재가 돈을 다 가져간다라고 말하면 좀 곤란하고요. 사실 이런 경우는 제가 통행세를 받아야 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통행세가 뭐냐면 이게 국가사회의 돈이죠. 국가사업이죠. 국가사업. 뭐 광역적인. 근데 얘한테 가려면 나를 넘어가야 되죠. 이러면 이게 통행세 받는 거예요. 통행세. 그러니까 그치. 무슨 뭐 그 인력이 필요한 곳에 내 뒤에 인력풀을 데리고 인력 뱅크를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을 보내주고 수익의 10% 나한테 송금, 소개료 10% 이런 형태들이죠. 그러니까 교육 기획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 고객 중에 그분 같은 경우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자체 교육 사업에 참여를 해서 우리가 그 지자체의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겠다. 그래서 강사가 한 6, 7명 필요하고 이왕이면 강남에서 유명한 인지도 있는 강사들을 내가 섭외를 해서 요 지역에다가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겠다. 그럼 그 기획자가 강의해요? 아니잖아. 그 수준 높은 강사들을 불러와야 되잖아. 그 강사들한테 만약에 뭐 강의료를 한 200만 원 준다 그러면은 그게 실제 200만 원만 받았을까? 아니지, 한 400만 원 받았겠지. 400만 원 받아서 이제 교육기획회사에서 50% 갖고 그 강사 선생님들 50% 줬겠지. 그게 중개수수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내 뒤에 겁재가 도둑놈이라서 내 돈을 가져가니까 절대 혼자서 사업해라, 동업하지 마라. 이러면 안 되는 거고, 내 뒤에 상품성 있고 잘난 사람들을 많이 확보하여 그들과 재물을 연결해주는 일을 내가 중간에서 하라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들은. 그 인력 사업 되게 많아요. 우리 주변에. 가령 유흥업계에서도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20, 30대 때 그 자기 얼굴 보고 가게가 장사가 잘 됐는데 내가 이제 그만 나이를 먹어서 이제 40대, 50대가 됐어. 이제 내 얼굴 보고 손님이 안 올 거 아니야. 이거 좀 슬픈 일이긴 하지만 뭐 그러면은 내 가게가 장사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좀 되게 고급 위스키를 파는 가게인데 병 하나 까면 30만 원, 50만 원이야. 그러면 이제 토킹바 같은 거를 차렸어. 그러면 이 바텐더를 보시는 이 여성분들이 좀 말 주변도 좀 뛰어나면서 지적인 머리도 좀 갖고 있으면서 또 그러면서 사교성도 좀 있고 말동무가 돼야지 돈 있고 외로운 남자들이 와서 거기서 50만 원짜리 술을 깐단 말이지. 그러면 50대 마담이 거기 앉아 있어야 돼? 아니면 20대, 30대에 지적인 여성들을 불러와야 돼? 이게 다른 사람 불러온 거잖아. 그런 사람들 불러오면 이분들 덕분에 이분들이 와서 돈을 쓰는 거지. 이제 이런 것들도 일종의 다 인력 중개성, 비겁.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사주를 보고 비겁이 도둑이다 그러면 안 되고 사람이 재산이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사주가 움직여요. 이걸 보고 내 뒤에 도둑놈이 있구나라고 그러면 정말 자식이 내 돈 다 가져가고 내 후배들이 와서 내 돈 빌려가서 안 갚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거는 같이 상생을 해야 되는 형태의 사주들입니다.
자, 해묘미 목국은 각 일간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좀 설레이는 삼합국은 뭘까? 재성 삼합국이겠죠. 세상이 다 돈을 중심으로 보이잖아. 그럼 나의 세상에 돈이 많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부인데 우리 마을 앞바다에 뭐 비싼 참치대가 모인 거와 같은 거지. 이제 내가 그거 건져 올릴 재능이 있으면 부자 되는 거고 뭐 못 건지면 그냥 꽝인 거고 이제 그런 느낌인 거지. 만약에 신금이나 경금일주한테 해묘미 삼합은 목 재성국이 펼쳐지는 거잖아. 신사업, 새로운 일거리들. 특히 목 기운은요. 목 기운의 특징은 잘하고 성장해요. 잘하고 성장해. 한 달 전의 모습과 한 1년 전의 모습과 10년 전의 모습이 달라서 얘가 자라요. 어느 집 꼬맹이 3년 후에 가면은 달라져 있잖아. 근데 어느 집 어르신 3년 후에 가도 똑같잖아. 그런 것처럼 목 기운은, 금 기운은 보통 잘 안 변하는데 보통 목 기운은 계속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목이 많은 사람은 10년 전의 모습만 기억하지 말고 10년 만에 만났다 그러면 지금은 또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특히 수목 구조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면 그 사람은 계속 목이 자라고 성장하고 자라고 뭐 이럴 수 있는 모습들이니까. 제가 수목이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목 재성이면 네. 묘 재성이면 네. 그러면 그것도 점점 커져서 그쵸.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 아이고 동네 잡초 한번 자라봐요. 그거 안 뽑으면 좀 있으면 잡초밭되지. 그런 거죠. 자, 신의 일주가 개인적인 재능을 갖고 있죠. 개인의 목 키워줄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에 나의 재능과 잘 부합하는 신생시장, 목의 시장, 뭔가 새롭게 자라나고 있는 시장이 있죠. 근데 나의 재주와 재능은 뭔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함축적이고 뭔가 이것저것을 많이 모아놓고 약간 예스러운 듯한 느낌도 되죠. 왜 수기운은 오래된 거, 고인 거, 약간 시간이 멈춘 거, 뭐 약간 골동품 같은 거, 약간 낡은 거, 잘 드러나지 않는 거, 잘 보이지 않는 거, 아니면 수면 밑에 숨어 있어서 그 존재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모든 것에 기반이 되지만 그게 있는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 공기 같은 거, 물 같은 거라고요. 우리 물이 있어야 먹고 사는데 물에 대해 중요성 잘 모르잖아. 그런 것처럼 자, 해수의 재주가 사회에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자라나게 하는데 나의 재주가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보자면은 그렇죠? 상관의 재주로 사회의 재성을 해묘한 그다음에 결과물은 시장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술토의 시장으로 연계시킬 수도 있고 죄송. 이게 지금 정제가 아닙니다. 이 정인입니다. 정인. 오타예요, 오타. 정인. 자, 그러면은 재주와 지식 정보가 사회의 시장과 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재주나 기술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재주와 기술과 연동된 나의 철학, 노하우가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달인 있죠, 달인. 뭐 생활의 달인 해가지고 무슨 뭐 음식 꾸러미를 막 묘기대행진을 하시는 분 막 안 보고도 막 사과를 막 번개같이 깎으시는 분, 뭐 다양한 달인들 있잖아요. 사실 이 달인은 식신적인 거예요. 식신상관적인 거. 달인은 식상적인 거다. 근데 식상만 있는 게 아니라 인성의 면허, 자격, 공부, 지식, 노하우 역시도 필요하다 해요. 그러니까 보통 식상은 경험으로 얻어지는 기술성 또는 예술성, 지식성 같은 건데 원인은 잘 모르는 거와 같은 거야. 가령 이런 거죠. 그 세균이라는 게 의학계에서 제대로 발견되기 시작한 게 20세기가 돼서입니다. 근데 수술이라는 건 20세기 이전에도 있었거든요. 19세기, 18세기에도 제왕절개 수술이 있었고 뭐 이렇게 뭐 절개하고 자르고 붙이고 하는 거 했었다고. 근데 세균의 존재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수술 후에 폐혈증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 염증 생겨서 죽는 사람들을 이유를 알지 못해서 그래서 1차 대전 때 부상자의 사망률이 엄청나게 높았던 게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에 염증이 생겨서 죽었단 말이지. 근데 사람들은 그 염증이 세균 때문에 벌어지는 건 줄을 모르고 그냥 하늘의 뜻인 줄 알았어. 하지만 일부 의사들은 경험적으로 이유는 모르겠지만 수술하는 칼을 알코올에 담그거나 또는 그 칼을 불로 지지거나 아니면 어떤 독한 약품을 상처 부위에 뿌리거나 도구를 갖다가 뭔가 지독한 약품, 염산 처리 같은 거를 하는 경우에는 수술 후에 폐혈증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의사들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야 돼라고 하면서 그걸 했죠. 근데 가끔 곤조를 부리는 의사들도 있었어요. 그 수술을 할 때 손을 안 씻고 수술을 하는 의사들이 있었는데
그 일부 의사가 야, 그 손 좀 씻고 수술해라. 왜 시체 부검하고 손을 안 씻고 자꾸 산모의 아기를 봤냐? 그러니까 넌 지금 의사의 권위를 무시했다. 이게 실제 이제 의학사에서 있는 사건입니다. 나중에 그 세균의 존재를 발견을 해내고 그 손을 씻어야 된다. 반드시 그 뭐 알코올이라든가 이런 걸로 소독, 살균 소독을 해야지 된다. 그거를 주장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정신병자로 몰려가지고 의료계에서 우리를 모독했다라고 해서 나중에는 정신병원에서 죽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사람의 업적이 알려져서 이 동유럽에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진 그 의대가 이제 뭐 설립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자, 아무튼 원인은 모르겠는데 경험적으로 아는 게 식신상관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인성이 가미되면 원인까지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응용이 가능하죠. 확장 응용이 가능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경험과 경험적 기술과 원리와 지혜, 노하우까지도 합쳐져서 사회의 재성적 시장의 기술적 지원과 이론적 안정을 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생사업을 키울 수 있는 실무적 기술 능력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이 묘목을 안전하게 지속시키고 유지시키고 확장시킬 수 있는 이론적 배경과 철학 또는 지원적 또는 문서와 계약화를 해놓고 있죠. 인성은 문서 계약이잖아요. 이런 경우가 보통 안정성, 지속성, 뭐 올해는 잘 되지만 계약을 30년 묻어놔가지고 30년 동안 이 계약이 유지될 수 있을 거야. 그럼 이 사업은 일단 30년을 보장해. 그래서 보통은 재성에다가 인성을 결합시켜 놓으면은 이 재성이 지속성 유지력이 되게 높아지는 안정성을 가지게 되죠. 그럼 이사주는 그런 형태로 사회적 재성 사업에 나의 기술과 나의 지식 정보 노하우와 문서 행정적인 요소들을 합칠 수 있겠구나. 근데 이 묘목과 결합시키는 인성은 내가 제공하는 미토도 있는데 내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술토와 결합시켜서 썼단 말이죠. 근데 이 묘수랍은 인묘합이기 때문에 묘목이 잘 될 땐 술토가 인묘지혜가 있고 술토가 잘 될 땐 묘목이 인묘지혜가 있어서 둘이 이렇게 동등한 조건으로 유지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결혼할 때 보면은 남자가 엄청 잘 나가고 여자가 바닥을 길 때 결혼하는 사람들. 근데 한 10몇 년, 20년 됐는데 이제 여자가 하늘을 찌르고 남자가 바닥을 기어. 약간 이런 느낌이 묘수랍 같은 느낌이라고. 그냥 둘이 똑같은 상태로 쭉 유지되는 약간 형태가 아닌 거죠. 마치 그 두 개의 정당에서 이쪽과 이쪽이 연정을 하고 있는데 이쪽 조직이 잘 돼서 이쪽이 흡수 연정을 했고 한 10년쯤 지나니까 이번엔 반대 진영이 잘 되고 반대 진영이 찌그러들어서 이번엔 또 반대편으로 흡수 연정을 했고 이런 것 같은 거죠. 이 묘수랍은 인묘합이라 그래서 그 마치 IMF 당시에 기아자동차가 현대자동차에 흡수합병된 거와 비슷한 거예요. 당시 기아자동차가 부도의 위기에 처했는데 기아자동차를 인수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는 현대자동차밖에 없었죠. 현대자동차의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해서 현대자동차 중심으로 기아자동차를 합병을 했어. 근데 현대자동차 측에서 기아라는 상호나 브랜드를 없애지 않고 다시 독립적 기업체로서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가 서로 직원들이 경쟁도 해가면서 기술 공유도 하지만 서로 자매회사로 같이 성장을 하지만 어쨌든 사장은 한 명이야. 사장은 현대. 그래서 이걸 현기차라 그러지, 현기차. 우리나라에 지금 국산차는 현기차밖에 없죠. 다른 뭐 쌍용은 중국으로 넘어갔고 뭐 대우자동차는 GM으로 넘어갔고 뭐 삼성자동차는 다른 나라 그 르노인가 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넘어갔고 뭐 그런 형태니까 흡수합병. 근데 이 묘목이 술토와 연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가 내가 들어가면서 활력을 맺겠죠. 다시 묘목이 생해지기 시작하고 미토를 통해서 묘목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일을 하겠구나. 사회 사업의 기술과 노하우와 각종 행정 지원 처리를 하는 일을 하겠구나. 사회적 사업을 하겠구나. 그런 형태로 여기가 다 돈국이 되겠구나.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돈이 될 수 있겠구나. 근데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 이 사업이 주인공이 돼야 돼. 그렇죠? 이 사업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고 나는 이 사업이 주인공 될 수 있게끔 기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사진사가 모델을 빛나게 해줘야 되는 거지 그 모델보다 사진사가 이거 내가 찍은 거야 하고 자기 사진 이름에다 자기 이름 크게 걸면 곤란한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들은. 자, 이런 식으로 삼합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 시간까지는 이제 삼합 4가지를 다 했고요. 10분 쉬었다가 우리 다음 시간에는 방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